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CJ 부동산의 크리스. 조슈아입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요즘 살짝 대두가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 졸업생 비자 나이 제한. 네. 몇 살에서 몇 살로 바뀌었죠, 대표님? 네, 기존에 50세에서 네. 35세로 네, 네. 무려 15년을 단축시켜버렸죠. 참 안타깝게도 이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영향을 받으시는 또 한인분들이 당연히 계시고요.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어떻게 변화되는지. 일단 졸업생 비자가 이제 기존에 50세였을 때는 사실 이제 졸업생 그러니까 이제 학업에 도전하러 이제 호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만큼의 연령대가 넓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연령대에서 이제 여유 있게 신청을 하셨는데 35세로 낮아졌다는 거는 이제는 뭐 그 이상만 되면 졸업생 비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이제 다 포기를 하게 되시죠. 더 중요한 건 이제 지금 현재 학업에 임하고 계신데 35세 이상이 되셨단 말이죠. 그분들이 졸업생 비자를 못 받으세요. 보통 학사로 졸업할 경우에는 2년, 그다음에 석사 졸업할 경우에는 3년 이렇게 비자를 주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학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호주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많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호주에 오셨던 분 중에 다시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제 바로 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들어오는 사람보다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더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부동산의 어떤 렌트 시장이라든지 또 매매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떻게 좀 분석이 되셨을까요? 네. 요즘에 뭐 조시아 대표님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렌트 지금 올라온 것들 이제 리스팅된 것들을 이제 테넌트를 구하기 위해서 오픈 인스펙션을 진행하다 보면 확실하게 디맨드는 줄어들었다. 뭐 지역에 무관없이 뭐 어느 정도 렌트 매물이 올라오면 보통 오픈 인스펙션에 뭐 한 1, 20명 넘는 건 기본으로 갔었죠. 많은 데는 뭐 3, 40명 이상 줄을 서서 오픈 인스펙션에 참석했는데 요즘에 그런 모습 보기 힘들어요. 줄이고 있는 인구수가 있을까요? 생각하고 있는? 호주 이제 정부가 지금 최근에 이제 뭐가 하면 가장 집값이 문제거든요. 집값이 폭등했거든요. 이 문제를 어디로 돌리고 있냐면 이제 이민자 수가 상당히 이제 사실 증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저희가 NOM이라고 해서 Net Overseas Migration 넘버를 따지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한 23만에서 27만 그 사이가 노멀하게 순수하게 들어오는 유입되는 인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근데 작년 회계 분기에 57만 명까지 갔습니다. 거의 2배 가깝. 네, 코로나 이후에 문을 활짝 열었잖아요. 네네. 비자 승인 기간도 엄청나게 단축됐고, 뭐 특히 이제 필요한 직군에서는 뭐 이민 기술 점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은 한 7, 80점 이상 돼도 좀 사실 경쟁력이 좀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데 65점만 돼도 바로바로 비자 승인이 떨어지는 아주 초유의 어떤 비자에 대한 굉장히 관대한 시즌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2022년, 2023년 시즌이었죠. 아무래도 코로나로 유입되지 못한 인구를 이제 확실하게 더 받아들이기 그렇죠. 위해서. 뭐 부족 직군도 생기고 노동력도 지금 없고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때 엄청나게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걸 복구하려고 했는데 이제 호주 정부는 참 사실 얄미워요. 자기들의 어떤 이런 조그마한 기준 조건에 의해서 이민자 수 그리고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확 줄일 수가 있죠.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거죠. 참 어쩔 때는 영어 점수로 장난을 치고. 그게 지금 이번에 학생 비자도 졸업생 비자가 35세로 낮춰졌죠. 또 학생 비자는 네네. 기본적으로 예전에 5.5, 네. 뭐 토탈 오버롤 5.5면은 이제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6.0으로 놀렸어요. 0.5점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크지 않습니까? 예, 뭐 아이엘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5.0와 6.0, 0.5점이 거기에 딱 스레스홀드에 좀 걸려 있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학생 비자도 확 줄였죠. 아까 졸업생 비자 나이 제한으로 해서 또 많이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목표를 올해 회계년도까지는 2023년도, 2024년도 회계년도까지는 어떻게든 30만 명 중후반대로 맞추겠다. 30만 명 중후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놈 숫자를 네. 넷 오버시즈 마이그레이션 숫자를 그 정도 맞추겠다. 그리고 내년 2025년도 가면 네. 그 숫자를 아예 정상화시켜서 25만 명대로 무조건 정상화시키겠다. 뭐 정상화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기들이 이제 매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정책 숫자가 있거든요. 이민 숫자가. 그걸 거기까지 이제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다라는. 그렇게 된다면은 그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첫 번째는 네. 사실 이제 호주 부동산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수요는 결국 인구의 증가였습니다. 인구의 증가.
순수하게 여기 호주 자체적으로 이제 인구의 증가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구의 증가의 만후 차지하는 게 해외 유입 인구거든요. 그 네네. 디맨드가 줄어든다는 거는 일단 아까 저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렌트의 그 디맨드가 많이 줄었던 거.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뭐 결국에는 주택 수요도 많이 줄 수 있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현재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요에 대한 수요는 뭐 급작스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렌트는 줄었어요. 어, 그러면 천정부지로 섰던 그 렌트 가격이 어느 정도는 뭐 정체가 된다든지 하락할 네.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있죠. 네, 네. 충분히 있고 지금 네. 벌써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뭐 렌트 상승률에 어느 정도 둔화는 뭐 눈에 보이게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이런 그 비자의 어떤 나이 제한에 따른 어떤 렌트 시장의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 또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좀 있을까요? 있어요. 확실히 있고 네네. 어떤 지역별 차이가 있냐면 여전히 이제 그 기존의 학생 비자로 들어와 있던 그리고 이제 지금 시청에서 비자 승인이 돼서 네. 작년에 비자 승인이 되고 이제 작년 말에 승인된 사람들이 이제 뭐 계속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사람들의 어떤 수요는 여전히 시티 근처 그리고 학교 주변 좋은 학군 이런 데는 렌트 수요가 뭐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확실히 줄어든 곳은 어디냐면 약간 그 지역을 벗어난 외곽 쪽. 저희 브리즈번으로 치면 로간 쪽, 노스 쪽에 조금 위쪽, 그다음에 안쪽으로 입스위치 쪽 이쪽에 렌트 수요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이제 요즘에 나타나는 특색이 뭐냐면 렌트의 매물이 많이 증가했어요. 무슨 뜻이냐? 집값이 굉장히 상승을 했죠. 그렇죠.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면서 투자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인베스팅이니까 바로 네네. 렌트로 내놓죠. 렌트 그렇죠. 매물로. 네네. 렌트 매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투자에 대한 가장 좋은 지역은 결국은 뭐 이런 시내 중심보다는 시내보다 조금 더 벗어난 그리고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네, 투자를 네.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는 투자 매물을 많이 사셨고 그것들이 바로 렌트 시장에 나왔고 그러면 렌트 매물은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이민자 수 이런 뭐 이민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렌트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또 렌트 수요 줄어든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네. 렌트비가 너무 올랐어요. 많이 올리면 올랐죠. 네. 렌트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야 이 돈을 주고 렌트를 살 바에는 그렇죠. 네. 차라리 은행에서 론을 내가 빌려서 이자를 갚더라도 집을 그렇죠. 사겠다 네네. 하는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결국 렌트에서 그 집을 구매하는 쪽으로 많이 좀 이동을 했고 아까 이제 이민자 수가 줄어들었고 하면서 렌트 시장에는 좀 상당히 디맨드가 확실히 떨어진 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집 구매에 대해서는 수요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예, 여전하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여전히 그 브리즈번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시티에 가까운 지역들은 여전히 렌트 시장이 핫하지만 약간 외곽 쪽은 그런 디맨드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전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이렇게 인스펙션에 참가하고 그런 모습은 많이 볼 수가 없죠. 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투자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접근성이 사실 브리즈번 시티 중심 쪽에는 상당히 이미 금액대가 너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좀 그렇죠.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브리즈번 시티 근처에 이제 아파트라는 타운하우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그 매물 시장에 리스팅되고 있긴 하지만 가격대가 예전하고는 상당히 틀려졌습니다. 원베드, 투베드 아파트 시티 그 가까운 곳에는 벌써 7, 80만 불대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군요. 시티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네. 아파트가 뭐 투베드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한 60만 불 네. 때 조금 뭐 좀 오래된 연식이 된 아파트들도 50만 불대 네, 원베드 투베드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아파트 3, 40만 불? 네.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던 분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예전에는 아파트 절대 사지 마라가 오히려 많았죠. 안 오르기 네.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모두 다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참 염려도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졸업생 비자의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 그 호주가 영향만 국가다 보니까 네네네. 특히 이제 예전에 그 홍콩이 이제 중국령으로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중 시위도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을 좀 포함을 하다 보니까 호주와 저기 영국하고 홍콩 같은 경우는 네.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재밌죠? 네. 네. 그러니까 나름 본인들이 속한 그 나라 모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혜택을 주겠다는 또 그런. 근데 여행방국가 전체로 혜택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요. 영국하고 이제 홍콩만. 홍콩.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조금 더 호주의 그 이민 정책이 너무 정말 이 사람들이 약간 정책을 뭐 쥐락펴락하면서 인구 숫자를 조절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코로나 시즌 때는 그 아세요? 이제 졸업생 비자도 특정 어떤 코스의 부족 직군에 대한 졸업생 비자 같은 경우는 2년을 더 연장해 줬어요. 세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박사학위 졸업하고 이제 3년이었었는데 네. 5년까지 학사는 2년이었는데 4년까지 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충분한 시간을 더 주고 네. 그 안에서 뭐 영주권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었는데 그것도 네. 뭐 시행한 지 작년 2023년 7월부터 시행했다가 그렇죠. 연말에 네. 2024년 연초죠. 네, 1월 네, 달에 네. 폐지했어요. 한 6개월 하고 폐지한 거죠.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면 횡포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더 그래서 잘 살고 힘을 키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네. 퀸즐랜드 주정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좀 새로 생겨서 사람들이 좀 기대감이 크고 또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복지 제도가 있으면 주간 이동하는 또 인구들도 좀 만만치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어떤 제도들이 좀 있나요? 일반 버스비, 그 다음에 트레인, 페리, 트램 모든 것들이 사우스 이스트 퀸즐랜드에서는 50센트로. 야, 원래는 성인들은 한 5불 정도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학생들이 한 3불 50, 3불 20, 한 그 정도 냈던 것 같아요. 네. 모두 다 50센트입니다. 물론 이게 뭐 퍼머넌트로 되는 건 아니고 템퍼러리로 한 6개월 정도 진행은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높아져만 가는 어떤 서민들의 그 렌탈 피에 대한 또는 어떤 이런 혜택이라고 봐야 되지 또 않을까요? 모기지에 대한 이자 부담이 너무 그렇죠. 커져가고 있으니까 궁핍해졌죠 사람들이 사실. 네. 또 뭐 좋은 제도 또 하나 있다고 제가 엊그저께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다른 것은 이제 전기세가 7월부터 주정부 차원에서는 퀸즐랜드 주정부 차원에서는 1,000불. 그 다음에 호주 연방 정부에서는 300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뭐 따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지금 현재 전기세를 내시는 분께 자연스럽게 이제 크레딧으로 잡혀서 리베이트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무조건 어떤 가구든지 간에 1,300불. 네, 맞습니다. 네, 1,300불이면 쏠쏠하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저희 가구 수가 6명인데 뭐 내는 전기비가 그래도 달에 한 100에서 150불 사이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100불로 계산한다 치면 약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료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소비 심리죠. 사람들이 근데 뭐 이자를 많이 내고 렌트비를 많이 내고 이러다 보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면 전체 경제가 사실 좀 둔화되고 맞습니다. 디플레이션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호주 정부가 좀 힘을 좀 쓰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제도들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퀸즐랜드 주정부에서 또 실시를 하면 또 다른 주에서 사실 그 주간 이동하는 인구들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저희 요즘에 뭐 멜번, 시드니 많이 연락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날씨 영향도 있고 그렇죠. 너무 복잡하다는 물가. 것도 있으시고 물가도 물가도 영향이 있으시고. 많이 크죠. 네네. 아무래도 이런 혜택을 조금이라도 이제 누리고 싶으시고 또 날씨 때문에 이제 좀 염려하시는 분들은 네, 이쪽 브리즈번을 또 더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버스라든지 전기세 혜택을 통해서 특히 버스비가 이제 50센트, 대중교통이 50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조차도 네, 제가 어제 그 시티를 잠시 다녀왔는데요. 네. 주차비를 내려고 딱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6.21불입니다. 시간당. 괜찮네. 시간당? 네, 네. 네, 시간당 6.21불입니다. 주말에는 그 반 정도 되는 3불 정도대이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 식구가 6명인데 50센트라는 금액이면 저희 식구 다 타고 와도 3불만 내면 됩니다. 무조건 버스 타고 가야죠. 네, 왕복 6불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혜택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티의 어떤 복잡한 그런 그 트래픽 잼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인도 해당되나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트레인, 페리, 트램 모두 다 됩니다. 페리도? 네네네. 그리고 이게 브리즈번 일대 이제 사우스 이스트 퀸즐랜드 포함
보웬 번다버그 제가 여기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네. 그 퀸즐랜드 지역의 일부 한 거의 10개가 넘는 그 작은 도시들에도 이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유튜브 보시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 이 혜택을 잘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네. 이게 내렸다가 또 나중에 올리면 원상복귀하는 건 좀 원성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네, 그대로 아무래도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이민 정책으로 저희를 힘들게 하는 호주 정부지만 또 이런 좀 어떤 전기세라든지 어떤 그 대중교통 비용을 또 낮춤으로 인해서 어떤 저희들의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재 이 졸업생 비자의 변화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저희들이 대신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졸업생 비자, 학생 비자 이런 뭐 요건들을 좀 강화시키면서 이제 유입 인구를 줄여드리는 게 이제 호주 정부의 지금 현재 그 스탠스고, 근데 이 정책은 또 상당히 또 변화의 폭이 있습니다. 또 어느 시점에 가면 또 이것들을 좀 오픈해서 또 이민자 수를 많이 늘고 뭐 이건 기복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 조금씩은 영향이 있겠지만 또 호작용 또 악작용 이게 번갈아가면서 일어날 건데, 브리즈번은 네. 결과적으로 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네, 네. 뭐 렌트 시장의 어떤 약간 등락은 좀 있겠지만 네. 주택적인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은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CJ 부동산에서는 이런 뭐 부동산의 어떤 지역 탐방 뭐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호주 정부의 정책 그리고 주택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경제 지표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저희가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주택 구입이라든지 부동산 관련돼서 결정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좀 다양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시죠. 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J 부동산 크리스 조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